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스트, 대인관계 정신분석의 거의 어떤 그 영감을 주었던 설리반 같은 분이 봤던 것은, 불안은 아이가 불안을 가지고 있느냐. 보통 아이는 불안이 없다고 봐요.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를 보호할 부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불안한 경우에 그것이 오염돼서 아이가 불안해진다. 그러면 죄송한데 프로이드가 얘기한 죽음 본능에 대한 불안하고 관계없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정신분석에서는 본능 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본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멜라니 클라인이 보는 견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본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이는 처음부터 엄청난 환상 속에 공격성을 가지는 환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공격성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데스 인스팅트로부터 온다는 사실 때문에 이건 숙명적이죠. 근데 그렇게 인정할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어머니가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원래 타고난 공격성 때문에 그 대상이 내 사이키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타고난 이 공격성을 투사한 걸 다시 내사하고 다시 투사하고 내사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리얼 아브젝트가 끼치는 영향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인관계 정신 분석가들이 보는 멜라니 클레인의 이론에 대한 견해예요. 실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영향, 외부에, 그래 인터퍼스널한 쪽에서는 실제 외부 대상, 리얼리티를 본다는 얘기예요. 리얼리티 속에서 내 환경 속에,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머니가 불안이 많은 아이게 되면 아이들이 불안해진다. 오히려 거꾸로 아이가 공격성을 타고나거나 불안해서 어머니가 힘들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치료자가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그 불안이 환자에게 옮겨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치료자가 불안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치료자가 되려면 불안 레벨이, 불안 수준이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게, 안정된 치료자인 경우에는 환자들이 그것 때문에 더 자기의 불안이 증폭되지를 않는데, 오히려 치료자의 불안이 높게 되면 환자도 원래 불안한 사람인데 이게 계속 불안이 증폭되겠죠.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가 불안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인터벤션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돌보려면 엄마가 자기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우울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많은 장애들이 생기는데, 치료자가 자기한테 있는 앵사이티나 디프레션이 심하다고 한다면 환자와 관계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초점보다 환자와 관계에서도 자기의 불안이 더 건드려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래서 나르시스틱한 상황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느 쪽 이론으로 가거나 치료자의 나르시시즘에서 치료자가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느냐 얘기죠. 그 인터퍼스널한 쪽에서 밖을 보라고 하는 얘기, 자기애적으로 혼자 잘났다고 하고 있는 이런 치료자가 치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견해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환자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개념인데, 어느 쪽이 꼭 맞다 틀리다 보다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는 어느 쪽 라인에서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받거나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느 라인에 치료를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가로서 우리가 자격을 얻는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스스로의 나르시시즘에서 어느 정도, 완전하게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유스러우냐, 이게 척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 치료 과정에서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들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의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릴레이셔널한 마들에서는 그분들 주장은 드라이브 마들보다 환자를 더 적절하게 특히 민주적이고 실용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선생님,